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로 17년간 총리를 역임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로 현재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중도 우파에서 극우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최대 보수 강경파 정당입니다. 유대 민주주의 정당으로 이스라엘 정치를 장기 집권해온 핵심 세력으로 팔레스타인과의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 이란 등 주변 위협의 선제적 대응 및 강력한 군사력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뽑히며 현대 물리학을 발전시킨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어쩌면 알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것을요. 1952년 11월 17일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미대사 아바 에반이 보낸 편지 내용은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 공화국의 2대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시오니즘을 실현하여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은 아세톤 대량 생산법을 발견해 영국의 전쟁 승리에 기여한 인물로 과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1952년 바이츠만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스라엘은 국가의 상징적 구심점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과 내부적 결속이 절실했는데 단순히 정치가 한 명을 뽑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전 세계가 존경하고 정파적 갈등에서 자유로운 초월적 인물을 원했고 그 적임자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정계는 세속주의자, 종교주의자, 좌파 우파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정신적 국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을 겁니다. 평화주의자이자 유대인들이 겪는 박해에는 단호하고 1920년대부터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한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적임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 대통령직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바쁘게 움직인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워싱턴 DC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특히 에드거 후버가 이끌던 FBI는 아인슈타인을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죠. 아인슈타인이 인권운동, 인종차별 반대, 핵무기 통제 등을 주장하였으며 반공주의가 몰아치던 당시 미국에서 그의 진보적 성향은 공산주의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히기 충분했습니다. 실제 아인슈타인의 자택 전화는 도청되었고 편지가 검열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대통령직 제안 역시 미국은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이스라엘행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핵 물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인물로 미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전략적 자산의 손실로 이어지고 미국은 당시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균형 잡힌 외교를 계획했는데 미국인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다면 아랍 국가들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죠.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처럼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평생을 객관적 사물을 이해하는 데 바쳤는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없으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게 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사색가로서의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노화로 정치적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 거죠. 지금까지는 얼추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이 진짜 거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직 제안을 받기 4년 전인 1948년 12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편지에 나타나 있죠. 아인슈타인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 등 27명의 지식인과 함께 서명한 이 편지에서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인 헤르트와 그 지도자 메나헴 베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조직, 방법, 정치 철학 및 사회적 호소력에 있어서 헤르트는 나치 및 파시스트 정당과 밀접하게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초국소주의, 종교적 신비주의, 인종적 우월성을 설파하고 있다고 폭로하였으며 무엇보다 240명의 사람을 학살하고 생존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다니며 조리돌림을 한 테러리스트 조직 이르군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르군은 1930~4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유대인 준군사 조직으로 이스라엘 건국 후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우파 정당 헤르트를 결성했고 1977년 파시스트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메나헴 베긴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그가 이끌던 극우 정당 헤르트는 다른 우파 정당들과 합병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최대 정당 리쿠드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배출한 정당이죠. 아인슈타인은 1929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하임 바이츠만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랍인들과 정직하게 협력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2000년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비극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망 직전인 1955년 이스라엘 독립 7주년을 맞아 미완성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중동에 대한 국제정책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평화와 형제라는 보편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국민이 오랜 역사 동안 일으켜온 가장 중요한 공헌이기도 합니다. 무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치며 70년 전 조국을 향해 경고했지만 끝내 피하지 못한 중동의 끔찍한 오늘을 설명하는 슬픈 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뻔했으며 오늘날 중동의 갈등을 이야기한 아인슈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